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두 번의 강의에 걸쳐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하여 불로소득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불로소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노동에 의하지 않는 소득을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활동이나 경제적 기여 없이 우연한 시장 조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본가의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며, 자본가의 소득을 노동자나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죠. 지난 시간에 자본이 있어야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도 올라간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제에서 자본가의 기능은 노동자의 기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본가의 소득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만큼이나 정당합니다. 자본가는 생산에 기여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산에 존재하는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하락 위험이죠. 모든 생산 과정은 완결될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의 소비를 보류하고 대신에 자신의 자금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가입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고 바로 임금을 받지만 자본가는 일단 완제품이 팔려야만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이 자본가의 대기 위험입니다. 가치 하락의 위험은 생산된 재화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자원의 가치, 즉 비용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비 400만 원, 노임 500만 원, 토지 임대료 100만 원 등 총 비용 1000만 원을 들여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소비자에 의해 자동차 가격이 단지 800만 원밖에 가지 않는다면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제품 생산에는 이런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가는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임금을 받지만 자본가는 완제품이 성공할 경우에만 지불을 받는 위험을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생산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노동자에게 이 위험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위험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 위험을 짊어져서 미래에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현재의 소비를 향유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노동자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을 하고 자본가는 생산 과정의 위험을 떠맡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대로 분업을 하는 것이죠. 각각은 다른 사람의 노력의 성과를 교환하여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노동자의 임금은 자본가의 자본 없이는 증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자본과 결합할 때 상승하죠. 그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임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 없이는 소득을 올릴 수 없죠.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대립의 존재가 아닌 서로 협동관계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불로소득 중 특히 비난받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서 이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하죠. 그것은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두 번째 의미, 즉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운으로 얻는 것으로 보고, 그 누구도 행운을 얻을 자격이 없으므로 이 소득을 취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행운을 얻을 자격이 없으면 불운을 겪을 자격도 마찬가지로 없죠.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의 논리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로 손해보고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는 동종과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의사결정은 그 사회에 설정되고 인정되고 있는 재산권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제14강에서 설명했죠. 다시 설명하면 재산권이란 특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이익이든 손해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재산권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방법을 결정하죠. 재산권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장과 경제 전체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방식으로 설정된다면 토지와 건물들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분명 부의 축적 수단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노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생산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기업이 회사의 증축이나 미래의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와 건물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죠. 만일 부동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생산적 목적의 보유가 감소하여 미래의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생산적 보유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기적 보유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왜곡을 초래할 것입니다. 단순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기준에 맞게 얼마든지 생산적인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로소득이라는 용어에는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알게 모르게 행운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 영화 제작, 미술가의 작품, 작가의 저작 등 역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 그것들은 예기치 않은 많은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에 예상치 못한 행운의 결과에 의한 소득, 즉 잠재적인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결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조직을 혁신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잠재적인 불로소득이 존재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일을 운에 맡기고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기도 할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